휴일 아침 송은재TV 시작합니다. 엊그제는 밤에 국회 뒤에 있는 벚꽃 길을 걸었습니다. 이 벚꽃은 지금 만개를 했는데 역시 밤에 걷는 것이 제격이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꽃 구경이 좋을 그런 나이가 된 건지 벚꽃 구경을 했는데 물론 잠시였습니다. 그런데 벚꽃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벚꽃이야 언제나 매년 같은 벚꽃이겠지만 제가 머릿속에 지금 선거 때문에 이 총선 때문에 머릿속이 꽉 차 있고 걱정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지 벚꽃이 예전처럼 그렇게 좋다 느낌이 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쉴 때는 좀 선거도 있고 좀 쉬기도 해야 하는데 지금 상황이니 많지 참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많은 기사들이 나옵니다. 총선 관련해서. 국민의힘이 90석에서 111석이다. 민주당이 120석에서 150석이다. 하나하나한 이런 기사들을 봅니다. 저도 과거에 이런 기사를 많이 썼습니다. 이게 지금 기계적 균형이라고 하는 균형도 맞춰야 하고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니까 또 기사를 써야 하고 그래서 이런 애매한 쓰나마나한 이런 기사를 씁니다. 저에게도 가까운 사람들이 묻습니다. 어떻게 될 것 같으냐? 지금 판세가 어떻게 되고 있느냐? 혼돈입니다. 혼돈. 모릅니다.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계양을에서 지금 이재명이 이기겠습니까? 원희룡이 이기겠습니까? 양산을에서 김태호가 이기겠습니까? 김두관이 이기겠습니까? 좋다. 그러면 그냥 감이라는 게 있지 않느냐? 40년 가까이 선거판을 구경을 했는데 감이라도 오지 않느냐. 과거에 YS가 정치를 감으로 한다라고 했죠. 감을 이야기해 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제 감을 말씀을 드리면 10석입니다. 10석. 이 사전투표 열기로 인해서 50석, 이 50개의 초박빙 접전지역 그 중에 30개가 국민의힘 쪽으로 왔다라고 봅니다. 국민의힘 쪽으로 30개가 왔다. 이제 나머지 20개, 20석 가운데 10석을 더 국민의힘이 가져올 수 있느냐 없느냐. 이제 10석입니다. 10석이 어느 쪽으로 가느냐. 한쪽은 과반을 넘고 한쪽은 훅 떨어지게 됩니다. 130 정도로 떨어지게 됩니다. 20석 조금 넘게 정도가 국민의힘, 민주당 아닌 쪽으로 가게 될 것이다. 조국을 비롯해서. 그래서 원희룡과 이재명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이재명이 지난 1일 유세를 하고 난 뒤에 자신의 SNS에 계양 밥 마실 후에 삼겹살을 먹었다라는 이런 사진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확인을 하니까 삼겹살이 아니고 소고기였다. 또 거짓말한 것이다. 또도 아니죠. 이재명은 생활이죠. 확신범이라고 이야기를 한동훈이 했는데 매일 모든 게 거짓말이고 거짓말이 생활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원희룡이 꼬집었습니다. 사르르 감기는 맛이 좋은데 이게 삼겹살인지 소고기인지는 모르겠다. 서민 코스프레. 이재명은 왜 이렇게 모든 것을 속여야 할까요? 그러니까 한 번 거짓말을 하게 되면 계속 거짓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게 되죠. 저는 이걸 보면서 이재명의 거짓말 물론이고요. 그 다음 그 가까이에 김부선 씨가 있지 않습니까? 김부선 씨를 불러서 이번에 이재명이 소고기를 먹은 게 그 탤런트하고 먹었던데 지원하러 나온 김부선 씨도 겸사겸사 불러서 같이 좀 소고기도 한번 사주는 게 어땠느냐. 참 김부선 씨가 했던 말이 있지 않습니까? 7개월, 8개월 자기 아파트에 오면서 이재명이 밥을 딱 한 번 샀다. 그 산낙지 말입니다. 낙지볶음. 낙지볶음 3만 원 조금 넘는 그 낙지볶음 한 번 산 거 그것밖에는 기억이 없다. 그래서 국회 앞에서 기자들끼리 정치인들하고 이렇게 소주를 마실 때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참 이재명이 나빠도 참 나쁘다. 어떻게 그 낙지볶음 하나 사고 8개월을 때웠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이재명을 직접 접촉할 기회가 많지 않으니까 이재명과 가까운 사람들, 이재명 취재를 하는 기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이재명은 목욕탕을 안 간다라고 합니다. 같이 다른 사람들과. 이게
남자들은 이 목욕탕을 같이 가봐야 서로를 좀 안다, 뭐 이런 이야기도 흔히 합니다. 알몸을 서로 보고 가끔씩 골프를 치게 되면 이 같이 목욕을 해야 합니다. 목욕탕을 가야 되죠. 그래서 저는 지금은 가발을 쓰지 않지만 이 가끔씩 가발을 씁니다만 과거에는 가발을 썼습니다. 그래서 재밌는 일도 많습니다. 제가 목욕탕을 갈 때는 가발을 벗고 갑니다. 그래서 목욕탕에 가면 물론 우스개입니다. 저를 잘 못 알아보고 이렇게 닮은 사람을 조금 전에 봤다 이런 농담을 하기도 합니다. 또 실제 제가 가발을 벗으면 못 알아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치인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발을 쓰고 밖으로 나와서 또 마지막 인사를 하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목욕탕에서 굉장히 닮은 사람을 봤는데 뭐 이런 농담을 하기도 합니다. 이재명은 목욕탕을 안 간다라고 해요. 가까운 사람들과. 뭐 그 신체의 점 때문입니까? 과거부터 그랬답니다. 과거부터 이재명은 목욕탕을 잘 가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참 이번에 계속 그 이재명 일제 샴푸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이거 제가 이재명에게 확인을 해보지는 않았는데 이재명이 왜 일제 샴푸를 썼을까? 우리 샴푸도 좋습니다. 그 이재명이 머리가 빠지기 때문일 겁니다. 저도 그 일제 샴푸를 과거에 20년, 30년 전에 써본 적이 있거든요. 머리가 많이 빠질 때. 그때는 일제 샴푸가 머리 빠지는데 좋다라고 해서 지금은 우리 샴푸가 훨씬 좋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이 그 공무원을 시켜서 멀리 가서 법인카드로 일제 샴푸까지 사오게 한 것, 이 머리가 빠져서 그럴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뭐 일제 샴푸를 그렇게 써야 될 이유는 없거든요. 어쨌든 이재명은 숨기는 것도 많고 숨겨야 할 것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생활 자체가 거짓말입니다. 한동훈이 어제도 낙동강 벨트를 돌고 대구 거쳐서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발 살아온 인생을 좀 봐달라고 했습니다. 원희룡과 이재명이 살아온 이 내력을 좀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나이도 뭐 비슷합니다. 저도 이 나이가 되니까 요즘 저녁 되면 오래된 친구들과 이렇게 소주라도 한잔 하면서 이 지나온 세월을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참 그동안 느끼지 못했던 걸 느낍니다. 그러니까 뭐 고등학교, 대학교 때 같이 이렇게 다 자기 개성대로 이렇게 살아오면서 지난 40년 가까이 성공한 경우, 성공하지 않는 경우, 또 전체적으로 인격체가 어떻게 발전해 왔는가, 어떻게 나이 들어 왔는가, 이걸 비교해 보는 것이 참 재미있기도 하고, 또 앞으로 살아갈 날들에 대해서 사람이 쉽게 바뀌지 않지 않습니까? 살아온 것처럼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물론 조금씩 개선해 가면서 말이죠. 그래서 뭐 60대라도 나이가 들어도 절대로 이 교만하거나 고집스러워지거나 이래서는 안 되겠다. 계속해서 제가 틀릴 수 있고 고쳐야 하고 검증해야 하고 이런 뭐 학문하는 자세죠. 이런 자세를 유지해 가야겠다.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원희룡과 이재명이 살아온 이 내력을 좀 비교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동훈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도 이재명, 원희룡은 이렇게 다르게 살아갈 겁니다. 원희룡, 저는 계양을에 원희룡이 출마하는 것을 사실은 이게 바람직하게 보지 않았습니다. 비대위원장을 한동훈이 맡으면서 이제 전체가 좀 흥크러진 부분입니다. 원희룡이 처음으로, 그러니까 부산의 장제원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희생을 하겠다. 누군가가 또 희생을 해야 된다. 원희룡이 처음부터 계양을에 가서 이재명을 드러내겠다, 치워버리겠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차라리 인요한이나 이런 사람을 이재명과 붙이고 원희룡은 전국구로 활용하는 것이 좋다. 한동훈과 함께. 이제 이건 당대표보다는 이 선대위를 한동훈, 원희룡 투톱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좋겠다. 이 생각을 했는데 원희룡이 칼을 뽑았습니다. 뽑은 만큼 이겨야 합니다. 원희룡은 한 번도 선거에서 그동안 진 적이 없습니다. 이번에도 질 수는 없습니다. 살아온 내력을 보면 또 앞으로 갈 정치 역정을 짐작해 보면 원희룡이 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 자식들이, 우리 젊은이들이 어떤 사람으로 커가기를 바라느냐? 원희룡 같은 사람이냐? 이재명 같은 사람이냐? 사위감을 얻는다고 했을 때 이재명 같은 사위를 얻을 것이냐? 원희룡 같은 사위를 얻을 것이냐?
원희룡은 이번 총선 기간 내내 이 지역구에서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윤석열 정부도 비판 좀 하고 말이죠. 한동훈도 비판 좀 하고 말이죠. 이러면 도움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원희룡은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이게 원희룡 다움입니다. 원희룡은 당당합니다. 꼼수를 쓰지 않습니다. 제가 과거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참 농담입니다. 대통령을 시험 쳐서 뽑으면 좋겠다, 한 번쯤은. 과거에 뭐 그런 말 했다가 이 혼이 난 사람들이 있죠. 소위 고시 뭐 3과를 패스했는데 대통령 시험으로 뽑으면 자기가 된다라고 했다가 박정희 대통령한테 혼이 났던 그런 일도 있습니다. 농담입니다. 원희룡이, 제가 아는 원희룡이 갖고 있는 이 정말 실력보다 평가를 박하게 받는다, 정치적으로. 그래서 시험을 치면 원희룡이 대통령이 될 건데 라고 이야기하면 원희룡이 큰일 날 소리다. 원희룡은 자기가 시험을 쳐서 그동안 뭐 수석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를 않습니다. 그런 원희룡보다 이제 대중 정치인으로서의 원희룡. 원희룡은 공부도 잘하지만 정말 어려운 이웃, 정치를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하는 그런 이미지를 키우고 싶죠. 이재명이 당선이 되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동훈이 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동훈이 얼마나 대구, 부산 가서 무릎을 꿇고 싶었겠습니까? 정말 도와달라. 이 보수 우파 지지층이 뭉쳐야 한다. 뭐 흩어지면 죽고 뭉치면 산다. 이승만 대통령이 했던 말을 한동훈이 요즘 계속 이야기하고 다닙니다. 그런데 서서 죽겠다라고 했습니다. 무릎을 꿇을 수는 없다라고 했습니다. 윤석열, 한동훈을 지켜달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윤석열, 한동훈이 국민들을 지키겠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한동훈, 이런 원희룡이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건 뭐 원희룡, 한동훈이 맞고 이재명, 김준혁이 털렸다라는 건 세상이 다 압니다. 그래서 지금의 방법입니다. 열석입니다. 열석. 60대 이상은 이제 확고해졌습니다. 다 사전투표를 했습니다. 또 본투표에 모두 나가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윤석열, 한동훈, 원희룡은 무릎을 꿇을 수가 없습니다. 당당하게 싸우다가 서서 죽어야 합니다. 수도권 선거는 그래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국민의힘 지지층 60대 이상, 60대, 70대, 80대 국민의힘 전통 지지층이 무릎을 꿇어야 될 때다, 이렇게 봅니다. 열석을 위해서입니다. 열석만 가져오면, 이번 본투표에서 열석만 가져오면 국민의힘 과반 가능합니다. 제 감입니다. 숫자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혼돈입니다. 뭐 모른다라기보다는 혼돈입니다. 국민의힘 지금 한동훈 많이 알고 있다라고 하는, 한동훈은 이 정보 관리에 굉장히 철저합니다. 뭐 모든 게 철저합니다. 한동훈은 철저한 보안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도 여의도 연구원도 지금 모릅니다. 정확하게. 민주연구원 마찬가지입니다. 모른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혼돈입니다.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1%이기 때문입니다. 이 열석을 가져오는데 60대 이상 국민의힘 전통 지지층에서 청년들에게 무릎을 꿇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뭐 무릎까지야 뭐 무릎을 꿇자. 정말 부탁을 하자. 청년들에게. 이재명, 조국, 이 김준혁, 양문석 이런 사람들을 국회로 보내서 되겠느냐. 이런 사람들 국회에 보내지 않으면 다 구속입니다. 지금 감옥에 안 가려고 저 발버둥을 치고 있는 겁니다. 원희룡, 한동훈, 윤석열 이런 사람이 정치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사람들이 다 잘하지는 않습니다. 원희룡, 한동훈이 다 잘했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윤 대통령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고칠 수 있지 않습니까? 바뀔 수 있지 않습니까? 60이 돼도 다 이제 뭐 한동훈은 50이지만 원희룡, 뭐 윤 대통령 모두 이제 60입니다. 60을 넘었습니다. 60이 넘어서도 바꿔야 하고 또 뭘 개선해야 하고 바꿀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재명, 김준혁, 뭐 양문석, 조국은 바뀌지 않습니다.
왜 바뀌지 않습니까? 반성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바꾸려면 자기가 뭘 잘못했는가 반성이 있어야 바꾸게 됩니다. 반성을 하지 않는데 어떻게 바꿉니까? 잘못한 게 없는데. 바꾸지 않는 사람들, 바꾸는 사람들, 원희룡과 이재명의 차이지 않습니까? 이번에 저는 그 이천수, 축구선수 이천수를 저는 뭐 잘 알지는 못합니다. 방송에 한 번씩 나와서 하는 것을 보면서 그렇게 뭐 좋게 생각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원희룡을 도와서 그 마지막에 어머니를 안고 울고 하는 것을 지금 얼마나 실제 테러도 당하고 얼마나 협박을 당하겠습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괜찮은 친구였구나. 제가 잘못 생각했구나. 그냥 인상만 보고 이미지만 보고 판단을 했구나. 이렇게 이천수를 다시 봤습니다. 거짓말로 살아온 사람은 앞으로도 거짓말로 살게 됩니다. 반성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불법을 저지른 사람은 앞으로도 불법을 저지릅니다. 반성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원희룡은 자기 눈앞에 이익이 있어도 원칙을 지킵니다. 원희룡의 자신감, 당당함입니다. 당당하게 원칙대로 싸우면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을, 자신감을 언제나 갖고 있습니다. 한동훈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살아왔고 이렇게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치를 하는 사람이라면. 유권자들에게 윤석열, 한동훈을 지켜주십시오. 그래서 되겠습니까? 한동훈이 어제 대구에서 한 이야기입니다. 윤석열, 한동훈이 대구를 지키겠습니다. 국민들을 지키겠습니다. 서서 죽겠습니다 했습니다. 이게 맞지 않습니까? 열석이라고 봅니다. 이 열석을 위해서, 본투표의 열석을 위해서 지금부터 60대가 20대, 30대 청년들에게 필요하면 무릎을 꿇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무릎까지 꿇을 필요야 있겠습니까? 정말 간절하게 자식들에게, 자식 친구들에게 주변에 부탁을 해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정말 뭐 투표도 하기 싫을 수도 있고 국민의힘, 민주당 다 꼴보기 싫다라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최종 마지막 하나입니다. 이재명은 바꾸지 않습니다. 고치지 않습니다. 근데 원희룡은 바꿉니다. 지금이라도 고칩니다. 계속해서 연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바꾸어갑니다. 이 차이입니다. 저는 이 차이를 호소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원희룡과 이재명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희룡은 저하고 같이 목욕탕을 갑니다. 이재명은 저하고 같이 목욕탕을 안 갑니다. 뭘 숨기고 뭘 거짓말을 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이 뭐 남자 이야기 말씀을 드려서 좀 못합니다만, 남자는 목욕탕에 가지 않는 남자는 믿으면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휴일 아침 뭐 이런저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송원재 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